안녕하세요. 여기 봉천동 솔방울 마녀의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0일이고요. 밤 10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 1년 만이네요. 계속 주구장창 올릴 줄 알았었는데 저한테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겨가지고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안 되겠다, 다시 방송을 시작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 방송의 이름은 마녀의 책 산 책이고요. 원래 저희 컨셉은 제가 그동안 느꼈었던 삶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은 책에 대한 해설을 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제 방송을 보니까 많이 지루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가 앞에 너무 많아서 잡아먹고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오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안 볼 것 같아요. 네. 일단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용건은 간단하게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핵심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삶의 신비에 대해서는 책에 대한 해설이 끝난 마무리 즈음에 제가 격가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아직도 저는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을 계속 읽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한 책의 중반부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반부가 오기까지 한 3, 4개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앞으로 3, 4개월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제 스스로 약간 암담한 기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뒤에 내용을 한번 살짝 봤거든요. 봤더니 뒤에 내용은 앞에 제가 해석을 한 것만큼 이제는 제가 해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헬렌 켈러가 이렇게 지냈구나, 이렇게 해서 대학에 갔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 그거는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언어를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하게 되는, 그게 찐빵이 안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 자서전의 3분의 1, 앞부분의 3분의 1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서 제가 그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 가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오늘 리뷰 이후로는 이제 듬성듬성해서 한 4-5번만 하면은 드디어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너무 오래돼 가지고서 앞부분 잘 기억 안 나시겠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오늘은 이제 제가 읽었었던 거에 헬렌 켈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좋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네. 그러니까 챕터 7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늘 내 가까이 계셨으므로 나는 선생님과 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들을 대할 때의 내 기쁨 가운데 얼마만큼이 내 스스로에게 비롯된 것이며 얼마만큼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인지 또한 말할 수 없다. 선생님 따로 나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삶의 발자취는 고스란히 선생님의 발자취이다. 내게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건 모두 선생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내겐 재능도 영감도 없었을 것이고 기쁨 또한 없었을 것이다. 와, 최고의 찬사 아닌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뭐 아이들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아이를 안 낳는 부부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참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고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얘네들을 잘 못 가르쳐 가지고 얘네들을 날 무시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사람한테 그분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내겐 재능도 영감도 없었을 것이고 기쁨 또한 없었을 것이다. 야, 이런 상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전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가르칠 때 너무 헬렌 켈러만큼 가슴이 벅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지를 하고 일방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과 제자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줄 때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튼튼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리반 선생님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 버려졌어요. 버려져서 고아원에 갔는데 그 당시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는데 청소년기에 사춘기 한 12살, 13살 때 가까스로 눈 수술을 해가지고서 간신히 시력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시력이 일반 사람들만큼 좋았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헬렌 켈러를 만나서 헬렌 켈러를 교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헬렌 켈러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은 반은 알겠죠. 자기가 앞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자기의 경험도 있고 어쩌면은 설리반 선생님의 고독, 되게 고독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앞도 안 보이고 어떤 절망적인 고독에 있다가 행운에 의해서 가까스로 빛을 보게 된 사람이 설리반 선생님인데 헬렌 켈러의 그 고독을 설리반 선생님은 이해가 아니라 그냥 안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설리반 선생님이 약간 놀라운 능력이 되게 시적인 분,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 그런 것들이 헬렌 켈러에게 가르침을 주는 곳곳에 녹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간의 방송에서도 간간히 읽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헬렌 켈러에게 선생님이란 어떤 존재였었고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깨달음을 줬는지에 대한 글들을 다시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 아시죠? 헬렌 켈러에게 펌프가에 가가지고서 펌프에서 이렇게 물을 만지게 하면서 헬렌 켈러에게 이 세상에 단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잖아요. 물이라는 거를 외치면서
워터를 외치면서 이 세상에는 단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그 사건이 제일 유명한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는 펌프카를 뒤덮은 겨우살이 향기에 이끌려 오솔길을 걸었다. 누군가 펌프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꼭지 아래에다 내 손을 갖다 대셨다. 차디찬 물줄기가 꼭지에 닿은 손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흐르는 가운데 선생님은 다른 한 손에다가 천천히, 두 번째는 빠르게 물이라고 쓰셨다. 선생님의 손가락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선 채 나는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된 양 가만히 서 있었다. 갑자기 잊혀진 것, 그래서 가물가물 흐릿한 의식 저편으로부터 서서히 생각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돌아오는 떨림이 감지됐다. 언어의 신비가 그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지금 내 손 위로 세차게 내리꽂히는 이 차가운 물줄기가 물이라는 것의 정체임을 알았다. 살아 숨쉬는 낱말의 입맞춤을 받은 내 영혼은 긴 잠에서 깨어나 그가 가져다준 빛과 희망과 기쁨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네, 이게 헬렌 켈러 선생님이, 아니 헬렌 켈러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이 세상에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이 있다. 워터. 그를 깨달아준 장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마 이렇게 글을 알았으면은 의자, 소녀, 소파 이런 거는 알기 쉬웠겠죠. 이런 구체적인 명사는 알기 쉬웠겠지만 관념적인 거를 묘사하는 단어는 정말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랑하다, 생각하다, 느끼다, 느끼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설리반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또 저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렌 켈러에게 생각하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로부터 하루 이틀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물이 지어 놓은 각기 다른 크기의 구슬들을 큰 거 2개, 그보다 작은 걸로 3개 하는 순서로 꿰고 있었다. 나는 자주 틀렸고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주셨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어디서 자꾸 틀리는지 알게 됐고 작업에 정신을 집중하게 됐으며 어떻게 해야 틀리지 않겠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내 이마에 대고 생각하다라고 결정적인 한 단어를 쓰셨다. 그쵸?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엄마를 생각했어. 나는 누군가를 생각했어. 나는 수학을 생각했어. 나는 철학을 생각했어. 하지만 저는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생각했어의 의미보다 더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정말 생각하다는 게 뭔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집어가지고 알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어떠한 이제 구슬을 가지고 꿰는 거잖아요. 어떻게 꿰야 되는데 헬렌 켈러는 앞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계속 틀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맞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어떻게 해야지 아까 했었던 것처럼 틀리지 않고 맞게 할 수 있을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맞는 방식을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설리반 선생님은 그게 생각하다 라고 헬렌 켈러 이마에 think, T-H-I-N-K 이렇게 각인시키신 거죠. 이거는 저마다 버전이 다르겠죠. 설리반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겠지만 아마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 다른 선생님이었으면 아마 생각하다를 그 순간에 그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겠지만 저는 설리반 선생님의 이 틀린 것을 맞게 고치기 위해서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집중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그 순간을 저는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THINK 라고 쓰신 게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은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네요.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다라는 추상 언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있었고요. 네, 이거는 그때 설명했은 제가 얘기한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이게 있어요. 그 옛날에도 앵무조개가 있었나 봐요. 앵무조개 아시죠? 그 옛날 고생대 시대의 조개 껍데기.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이제 사정이 좀 불쌍하니까 전국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선물이 오는 거겠죠. 헬렌 켈러한테. 그런 선물 중에, 진귀한 선물 중에 아름다운 조갑이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앵무조개였었는데, 참, 저는 이 설리반 선생님이 되게 시적이다라는 게 앵무조개를 가지고서도 헬렌 켈러에게 가르침을 줬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아름다운 조가비를 선물 받았는데 어린아이다운 기발함으로 대체 얼마나 작은 연체동물이기에 제가 살 집에다 이렇듯 반짝이는 고리를 감았을까. 어떻게 앵무조개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바다에서 인도양 푸른 물을 가르며 진주의 배로 항해할 수 있는 걸까를 배웠다. 바다 생물의 생활과 습성에 관해 엄청나게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배운 후 밀려드는 파도 한가운데서 작은 풀잎들이 어떻게 태평양의 아름다운 산호섬을 만들고 유공층 위 많은 백악의 땅을 만드는지 등 선생님은 방이 비어있는 앵무조개, 미국의 유머 작가 올리버 홈스의 시를 읽어주었다. 그리고 내게 연체동물이 조가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람의 마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앵무조개의 외투막이 물에서 흡수한 재료를 변화시켜 제 몸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아들인 지식의 파편을 가지고 그 비슷한 변화를 수행하며 마침내 생각의 진주를 만들어낸다. 저는 이 부분도 참 좋았어요. 방이 비어있는 앵무조개라는 올리버 홈스의 시를 읽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구글도 찾아봤는데 이런 시가 있다라고만 써있지 그 시가 어떤 시인지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 자신도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방이 비어있는 앵무조개. 앵무조개의 껍질이죠. 그 껍질에 대한 어떤 단상일 것 같은데, 참, 그 조개들 보면은 껍질 있잖아, 조개 껍질.
조개가 점점 커지겠죠. 사람이 아기에서 어른으로 성장해서 커지듯이 조개도 점점 커지는데, 조개는 그 조개 껍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의 껍질은 어떻게 커질까요? 저도 옛날 생물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가물가물했다가 다시 찾아보니까 아까 외투막 얘기 나왔잖아요. 조개한테는 외투막이라는 막이 있어서 그게 몸을 둘러싸고 있대요. 그거 같아요. 우리 조개 먹으면은, 조개 이렇게 딸깍 피면은 이렇게 뭐지? 이렇게 약간 치즈, 모짜렐라 치즈처럼 이렇게 조개를 꺼낼 때 이렇게 껍데기에 이렇게 모짜렐라처럼 붙어가지고 쭉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외투막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투막에서 섭취한 음식물 속에 어떠한 미네랄을 이용해서 조개의 껍질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외투막에서 점점 이렇게 조개 껍질을 크게 만들면은 조개가 점점 커지는 건데, 그런 자기가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자기의 그 외투막, 집이 커진다는 게 자기가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인간이 뭐 부동산 투기하려고 누가 지은 집에 돈을 벌어가지고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섭취한 영양분을 가지고서 집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치면 그거는 지식의 파편인 거죠. 자기 지식의 파편, 자기 삶에서 경험한 암을 가지고서 자기의 집을 늘려가는 거다 라고 헬렌 켈러한테 이 조가비를 가지고서도 이런 인생의 삶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그래도 오랜만에 헬렌 켈러 사안만 볼 수 있다면 방송했고요. 삶의 신비는 항상 저는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서 한 4, 5개월 동안 좀 힘들어서 정말 이제 통장의 잔고도 바닥나고,